47년의 세월, 그중 17년은 지옥 같았고 남은 세월은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이제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프롤로그 평범했던 29의 시작. 제 이름은 김지수. 올해 47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29의 동갑내기 남편을 만났던 때를 말할 거예요. 3년의 연애는 눈부셨죠. 그는 제가 꿈꾸던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언제나 다정하고 저의 사소한 투정까지도 웃으며 받아주던 사람. 친구들은 저보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라며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연애 시절 남편에게 술버릇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술을 마시면 목소리가 커지고 가끔은 과격한 말을 내뱉기도 했죠. 하지만 저를 향한 폭력은 아니었어요. 그저 잠투정 같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괜찮아지겠지. 사랑으로 감싸주면 다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막연한 믿음을 가졌죠. 그땐 몰랐어요. 그 작은 균열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제 삶을 집어삼킬 줄은. 일장 행복이라는 이름의 덫. 결혼은 순조로웠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죠.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저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꿈에도 그리던 아들. 그렇게 소중한 보물이 세상에 나왔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작은 다툼조차 없는 평화로운 나날이었죠. 저는 육아에 전념하며 남편과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작은 성공을 거두며 사업은 확장되어 갔고 저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듯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업은 점점 힘들어졌고 남편은 잦은 실패를 겪으며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술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저의 가장 큰 적이 되었죠. 2장 지옥의 문이 열리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겠거니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술의 양이 늘어날수록 그의 폭력성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부수고 급기야는 저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멍투성이 몸보다 더 아픈 건 산산조각 나는 제 마음이었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 짐승 같은 폭력만이 남아있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죠. 이혼을 생각했지만 어린 아들의 얼굴을 보면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불행한 가정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폭력은 횟수를 더해갔고 강도는 더욱 심해졌죠.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고 저는 그의 놀이개처럼 전락했어요. 3장 마지막 절규, 그리고 결심. 결혼 12년째 되던 해,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남편의 폭력은 도를 넘어섰고 저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저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퇴원 후 저는 몰래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호신술, 격투기,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주짓수라는 운동을 접하게 되었죠. 작고 왜소한 사람도 큰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문구에 눈길이 갔어요. 저는 희망을 보았죠. 사장 은밀한 날갯짓, 주짓수. 남편 몰래 주짓수 도장을 찾아갔어요. 늦은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집을 나섰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몸은 굳어 있었고 기술은 손에 익지 않았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뒤처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아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강해져야 했어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기술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관절 꺾기, 조르기, 누르기 기술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 노력했죠.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어요. 하지만 주짓수를 수련하면서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약해 빠진 제가 아니라 강인한 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죠. 저의 몸은 점점 단단해졌고 제 마음은 더욱 강해졌어요. 고통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어요. 오장반격의 날, 그리고 쓰디쓴 선택.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아들이 15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죠. 아들은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었고 제 눈치를 보는 날이 늘어갔어요.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었죠. 그날 밤 또다시 술에 취한 남편이 저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려 했어요. 그의 눈은 이미 광기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시 너 오늘 이제 그만해. 더는 못 참아. 수년간 갈고 닦은 주짓수 기술이 저의 몸을 움직였어요. 남편을 제압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17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공포와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어요. 남편을 제압한 후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어요.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한순간도 머무를 수 없었죠. 이혼. 그래 해줄게. 대신 아들은 내가 키운다. 너 같은 엄마 밑에서 키울 순 없지. 알았어. 그렇게 해. 이혼은 남편의 조건대로 진행되었어요. 양육권은 남편에게 넘겨주는 것. 15살 한창 예민한 나이의 아들을 그 지옥 같은 집에 두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에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들이 아빠 밑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생각하면 숨조차 쉬기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떠나야 아들이라도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남아 언젠가 아들을 데려올 힘을 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아들의 뒤통수에 엄마 꼭 돌아올게 속삭이며 눈물을 삼키고 집을 나섰어요. 막막했지만 후회는 없었죠. 저는 이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육장 홀로 서기, 낯선 땅에서의 몸부림. 서울을 떠나 완전히 낯선 타지로 향했어요.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죠. 가진 돈도 연고도 없었어요. 당장 살 곳조차 막막했죠. 인터넷을 뒤져가며 가장 저렴한 월세방을 구했고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이러다 손 다 불겠네. 그래도 괜찮아, 지수야. 힘내야지.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생활이 시작됐죠. 식당 서빙, 설거지, 빌딩 청소, 마트 계산원 몸이 부서져라 일했죠. 고된 노동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버틸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아들.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아들이 졸업하면 저는 아들과 함께 살 거예요.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남편의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가 아니라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주고 싶었죠. 7장 뜻밖의 만남, 그리고 작은 위로.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우산도 없이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동네 서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책 읽을 여유조차 없었던 저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죠. 비까지 오네. 서점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익숙한 책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저는 한참을 서성이다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어요. 용기 있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가 서가 사이를 걷다가 용기 있는 삶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꺼내든다. 책을 펼쳐드는 순간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서점 주인이 말을 건다. 그 책, 저도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네. 그냥 눈에 들어와서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눈빛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네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감정을 그가 알아봐 준 것 같아서요.
저는 서점 주인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위로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왜 이제야 벗어났는지. 아니에요. 누구도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 노력한 당신의 용기가 대단한 거죠. 충분히 잘 버텨왔어요. 이제는 자신을 좀 더 아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낯선 곳에서 만난 따뜻한 온기가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펴주었어요. 팔짱 희망을 향한 발걸음. 지난 17년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어요. 몸과 마음에 깊게 새겨진 상처는 아물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저에게는 멈추지 않는 용기와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까요. 엄마, 나 이번에 전교 5등 했어. 아빠는 관심도 없어. 엄마는 와줄 거지? 세상에 우리 아들 최고. 당연하지. 엄마가 우리 아들 졸업식에 꼭 갈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우리 아들 맛있는 거 잔뜩 해줄 연습도 할게. 진짜? 엄마 요리 최고. 빨리 와. 응, 약속.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고된 생활 속에서도 저는 아들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어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이제 아들을 데려올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때까지 저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져야 해요. 언젠가는 아들을 데려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들을 웃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요. 당신의 삶에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 안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